Hello, this is James Kim, Chairman and CEO of AmCham Korea.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today's webinar, provided to you by Hana Bank. And we call this webinar Essential Tax Issues for Foreigners Living in Korea. This is one of many webinars on this very, very important topic that matters to all of us. Just last week, one of our member companies, Roundtable Wealth Management from New York, did a webinar on top 10 financial planning issues for global families. Today, tax experts from Hana Bank will discuss important issues as it relates to all of us, especially foreigners living here in Korea. They're going to cover three areas. One is dual residency and its impact on taxation. Two, taxes on transfers, inheritance, and gifts. And three, reporting of foreign financial accounts. This presentation will be conducted in Korean with English subtitles. We hope that this session will help you solidify your understanding of taxation in Korea, allows us to keep more money with us, and to minimize any errors that we may have because of our lack of understanding. Thank you, and have a great session.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송지용 세무사입니다. 하나은행을 대표해서 이렇게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원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외국인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필수 세무 정보를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과세 차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세법에서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세금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된 소득의 경우, 거주자인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과 국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만 국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택을 양도시 거주자인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거주자인 경우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증여 재산을 국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증여 재산만 국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거주자인 경우 여러 가지 상속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내 세법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소라 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로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합니다. 반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 각국의 국내법이 거주자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조세조약상 양국 채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주지국 결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첫째, 항구적 주거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존재하는 채약국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항구성이란 필연적으로 단기간 체제, 여행, 강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늘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주거를 말합니다. 주거란 개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어떠한 장소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양국의 항구적 주거를 갖고 있는 경우 인적,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국가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즉, 가족 및 사회관계, 직업, 정치, 문화적 활동 및 기타 활동, 사업장소, 재산관리 장소 등 사실관계에 주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상적 거소, 국적지, 상호 합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요소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체류한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체류 일수,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 본인의 인적 공제 여부, 가족의 국내 거주 유무, 직업 유무, 재산 유무, 의료보험 가입 및 진료 여부, 외국 납부세액이 있는지 여부, 국외소득의 신고 및 납부 내역, 기타 인적 사회적 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자녀의 결혼식 장소, 각종 모임 참석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성 판단에 있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판단 순서는 첫째,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할 때 한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 또는 183일 이상 거주를 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둘째, 이중 거주자 여부입니다. 국내법상 거주자라 하더라도 국외에 일정한 거처가 있거나 외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나라의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거주지국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가 그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상호 합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양 국가에 분포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가족관계, 국내 경제활동 및 체류 일수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된 사례입니다. 납세자는 대학교를 마친 후 30년 이상 외국에서 생활해온 미국 시민권자로서 중국, 미국, 홍콩 등을 오가며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에는 주민등록이 없으며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 목적상 잠깐씩 체류할 뿐이므로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분쟁이 된 거래가 발생될 무렵 그의 배우자가 국내 아파트에 거주 및 국내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었고 자신도 배우자의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국내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고 매년 평균 20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 등 가족관계 및 국내 경제활동과 체류일수 등을 비추어 볼 때 거주자로 판단하여서 국내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앞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입니다. 납세자는 과거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일정 기간 미 재무부에서 미국 거주자임을 인정받았으며 미국의 가족과 거주하면서 부동산을 투자하였고 자녀는 미국에서 학업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법인을 설립하여 임대 수입도 발생하였으므로 미국 거주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은 국내에 전입신고 내용이 있고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으며 국내 고급 아파트 및 골프 회원권, 토지 등을 부소유하고 있었으며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사실과 가족이 국내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한 사실 등으로 보아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양국의 거주성을 판단했을 때 거주지 출입국 현황, 직업 자산 등을 고려하여 양국의 거주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 조약을 적용하여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등을 순서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해야 합니다. 첫째 기준인 항구적 주거 판단했을 때 해당 기간 항구적 주거는 미국으로 당시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사례입니다. 국내 세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로 단일세율을 정산하여 국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50%를 감면해 줍니다. 19%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특례 적용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전에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2014년 1월 1일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초 근로 제공 기간인 2014년 1월 1일 이후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그로부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법인의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경우 해외에서 받은 스톡 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해외 법인에서 회계 처리함으로써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지급 시 국외 원천소득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 국내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많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최근 들어서 기업 세무조사 및 다자간 금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과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 지원 섹션 조윤희 회계사입니다. 오늘 저는 OECD 국가의 상속증여세 현황, 한국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설명드리고 관련하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OECD 주요 국가의 상속증여세 과세 현황을 보시면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국가는 한국, 미국을 포함하여 22개국입니다. 비과세 국가는 11개이며 자본이득세가 부과되는 나라는 2군데 있습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가액에 대해 상속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처분할 때 자본이득세로 과세하자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율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경우 최고 50%까지 부과가 되며 미국의 경우 최고 40%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율만 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대한민국은 최대 300만 불까지만 공제가 되는 반면 미국은 최고 2,340만 불까지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 금액이 크다 보니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피상속인이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지하는 유산이 6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의 상속세 납세 의무는 우선 거주자인 경우는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국외에 자산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자산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한국의 상속세 계산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속이 발생하면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합쳐서 총 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과거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있다면 그 재산도 합산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나 장례비용 등 일정 비용은 제외해 줍니다. 이렇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상황에 맞춰서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최소 45만 불, 최대 300만 불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최대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세금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상속세 신고 방법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보다 3개월의 시간을 더 줘서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공제금액도 거주자는 최대 300만 불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는 17만 불 정도만 공제가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경우에 상속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430만 불을 거주자가 상속받게 된다면 최고 300만 불을 공제받게 되므로 상속세는 4만 불 정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상속받게 되면 17만 불만 공제를 받게 되어 상속세는 170만 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기초공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4배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상속세 관련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받을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 내 및 미국 등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한국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미국에서 상속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폼 3520을 작성하여 다음해 4월 15일까지 IRS에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미국 내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세금은 어떤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처분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문의를 하십니다. 우선 한국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한국, 미국 동일하게 상속 당시의 시가입니다. 이 처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거래 왜곡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증여세 계산 구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증여재산가액은 과거 10년간 증여가 있으면 합산됩니다. 또한 채무 등 비과세되는 재산은 차감합니다. 이렇게 과세가액이 정해지면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50만 불 정도 공제됩니다. 여기에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증여재산이 국내에 있다면 증여자,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더라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증여세 납세 의무는 수증자, 즉 받는 사람에게 있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자의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즉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이 국외에 있다면 증여자,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외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한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증여세 신고 방법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던 비거주자이던 동일하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나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 주어도 재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경우에 증여세 계산 금액의 차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내에 250만 불 정도 되는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가 4만 불 정도 되어서 증여세는 거주자가 조금 더 적게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증여세 낼 돈이 없어서 증여자가 40만 불 정도 대신 내준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가 또 부과되어 총 증여세는 130만 불 정도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증여세가 없어서 증여세는 90만 불 정도 됩니다. 이 점은 비거주자가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증여세 관련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한국 소재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자녀는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은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 소재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세법상 미국인이 연간 10만 불을 초과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폼 3520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까 사례와 반대로 미국에서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한국 소재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수중자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받는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것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은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미국 거주자인 부모가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서 양쪽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지만 미국의 증여세 면제 금액은 크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쪽에서 증여세를 내더라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한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보유한 부동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해줍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000불 정도를 공제한 금액에서 최대 45%의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한국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 한국세법상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부동산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 후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거래 외국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출대금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 출처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미국 IRS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IRS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그 부동산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을 매년 4월 15일까지 IRS에 미국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는다면 그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를 얻는 경우에는 그 이자 소득은 미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김대경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순서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의미, 자,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람, 자, 신고 대상의 범위, 신고해야 할 금융계좌 정보의 내용, 그리고 신고 시기, 방법, 미신고한 경우나 과소신고하였을 경우의 신고 방법, 과태료,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그리고 신고 포상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개요입니다. 자,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해외 탈루 세원의 회복과 해외 유출 자산의 회수, 유입을 위해 해외 금융계좌 등의 역외 자산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의 합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다음은 누가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 자,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자,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이나 해외 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에 포함되지만 해외 현지 법인은 제외합니다. 신고 의무자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 대상 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만약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인 소유자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제외 국민으로서 해당 신고 대상 연도의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두 번째, 신고 대상 연도의 종료일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더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5년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의 재외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소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세 번째 경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기관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 업무취득기관 등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 다음은 신고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해외 금융 계좌는 해외 금융회사의 예금, 적금, 계좌 등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증권, 해외 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파생 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그 밖의 금융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 해외 금융 계좌의 자산은 현금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위 신고 대상 해외 금융 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다음은 신고 의무자가 신고해야 할 해외 금융 계좌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유 계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계좌 번호를 적어야 하며 금융회사의 이름 그리고 매월 말일의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매월 말일의 잔액은 보유 중인 모든 해외 금융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 계좌의 잔액을 합계하여 신고 금액으로 해서 신고합니다. 기준일 현재 보유 계좌의 잔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 기준 금액 산정 시에 금융 채무 잔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해외 금융 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해야 하며 별도의 첨부 서류는 없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수정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처음 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정보와 수정 신고하는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기재한 해외 금융계좌 수정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를 기한 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 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자,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소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금액에 대한 과태료가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시점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경됩니다.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세 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해년도 이전에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두 번째, 미소명하거나 거짓으로 소명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 기한 내에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신고 의무자가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가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미소명 또는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에 과태료율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 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처해집니다. 자, 다음은 신고 내용이 혹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해외 금융 계좌 정보의 비밀 유지에 따라 신고하신 해외 금융 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유지됩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81의 13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 금융 계좌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화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신고 납부 화면으로 이동하여 일반 신고란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선택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 기본 사항에
신고 대상 연도, 신고인 유형을 선택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 계좌의 현황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각 계좌별로 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 코드와 통화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차명 계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입력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명의 계좌 등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입력할 수 있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제출 후에는 스텝 2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증을 인쇄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다음의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의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외 금융 계좌 신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은행 영업일부 PB센터에서 PB로 근무하고 있는 이원유 부장입니다. 앞서 보신 세무자분 서비스는 저희 하나은행 PB 서비스를 통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은행은 2015년에 프라이빗 뱅킹에 강점이 있던 하나은행과 외환에 강점이 있던 외환은행이 통합해 만들어진 국내 3대 은행입니다. 그리고 영업일부 PB센터는 을지로에 있는 하나은행 본점에 위치해 있고 10명의 PB가 VIP 손님의 자산을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은행은 종합적인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등 세무상담, 부동산 자문, 글로벌 뱅킹, FX 지원 등 다양한 PB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로머니, 글로벌 파이낸스, 더 뱅크 등으로부터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PB 서비스와 외국간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하나은행 영업일부 PB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